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원료 생산을 강화하겠다고 추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불만을 가지고 이탈했던 200만 명의 이용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2022 복음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가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원료의 미국 내 생산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국 내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원료 생산을 확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2개의 주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1차로 총 28억 달러가 지급됩니다. 흑연과 리튬, 니켈, 전해질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개발과 생산에 투입됩니다. 백악관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차 연간 200만 대에 필요한 배터리용 리튬 생산과 흑연, 니켈 등의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를 늦추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연설에 나서 이번 보조금 혜택 등이 중국의 불공정한 보조금과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 점유하면서 미국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해상 완충구역 포사격 도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베단드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봐왔던 폭격은 심각한 우려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조건 없는 대북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핵심이라고 믿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톡. 약 200만 명의 이용객들이 화가 나서 카카오톡을 떠나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이탈한 이 200만 명이 불편함에 결국 하루 만에 다시 카카오톡을 찾았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대부분이 복구되자 이탈자들도 서서히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카카오톡이 다른 메신저로 대처할 수 없을 만큼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탈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남궁훈 카카오 각자 대표는 지난 1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홍은택 각자 대표가 단독으로 카카오를 이끌게 됐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결국 총리직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6일 총리에 취임한 트러스는 44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20일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어 보수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당대표 선거로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에 머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러스의 총리 사임 배경에는 잇따라 보인 경제정책의 실패가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23일 대대적인 감세와 공급 부분 개혁을 통해 영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만에 최대 규모인 450억 파운드의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원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국 정부가 엄청난 금액의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받아들였고 이에 영국 국채 가격과 함께 파운드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따른 경제정책 실패 이후 내각 장관들의 경질과 사퇴가 이어지면서 트러스의 입지는 불안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트러스의 후임으로 헌트 장관과 리시 스넥 전 재무장관, 벤 윌리스 국방장관, 페니 모던트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넷플릭스가 내년 초부터 계정 공유에 대한 수익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료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공유자를 단속하고 추가 요금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고객 피드백을 거친 뒤 2023년 초부터 이 방안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자가 계정 공유에 대한 요금 지급을 원한다면 별도로 하위 계정을 만들어 관리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에 대한 단속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공유자에게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2022 복음화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복음화 대회 강사로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가 초대됐는데요. 교협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강사와 함께 이번 복음화 대회 관련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2022 복음화 대회가 서부와 동부 지역으로 나누어 19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는 마리에타 소재 성약장로교회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는 스와니 소재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립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 임원들은 이번 대회 강사로 초대된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와 함께 20일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장 김상민 목사는 최병락 목사가 이민교회 목회 경험과 한국교회 목회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병락 목사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차이점에 대해 선교 의식을 꼽았습니다. 이민교회 교인들은 선교에 대한 생각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교회에서 이민자는 특수 목회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목사는 자신이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임 후 다민족 월드컵 경기를 개최한 일화를 소개하며 한국에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병락 목사는 자신은 목회를 하는 동안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며 사람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변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목사는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개인이 교회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종착점일 수는 없다며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성장률이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 1천여 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경영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그에 맞춰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는 다양한 부서와 지역, 팀에 걸쳐 전반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기술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이 줄줄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애플과 오클라도 감원 소식을 전했으며 신규 채용도 중단했습니다. 하루 5시간도 못 자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심장질환, 우울증, 암, 당뇨 등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동시에 앓을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때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만성질환 2개 이상을 앓을 위험이 30%가량 높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60세에는 그 위험이 32%, 70세에는 4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일수록 수면 부족의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프랑스 파리 시태대학 연구진이 영국 공무원 약 8천여 명의 건강 상태를 1985년부터 기록해온 코호트 자료를 분석, 수면 부족과 복합 만성질환의 연계성을 확인 후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출산율이 7년 만에 반등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네스 슈반트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UCLA의 마사 베일리, 프린스턴대의 제닛 커리와 함께 공동저술한 논문에서 지난해 미국 출산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것입니다.
해당 논문은 미국의 코로나19 부양책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급증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예로 출산율 반등이 25세 미만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한편 재택근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30세에서 34세 여성들 사이에서도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